축사.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문학적 열정으로 빚어낸 2021년도 동인집 비상구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학과 문학예술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한국근로자문화예술인협회 문학분과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문학에 대한 애정과 넘치는 열정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한근혁 문학분과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상구집은 그런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로 끊임없이 쓰고 지우고 또다시 쓰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여기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위안을 선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프고 힘든 2021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제의 위로가 되고 오늘의 웃음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이상호. 참 좋은 사람. 우심 안국훈.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 알려 애쓰고 정작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어둠 속의 앞날을 아는 척했다. 고난이 강한 사람을 만들고 도전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듯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맞설 수 있고 그리움은 인생을 황홀하게 만든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당신은 매력적으로 인간적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향기로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함께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 힘이 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당신은 언제나 내게 참 좋은 사람이다. 수필 삼배적삼 중에서 김정순. 매듭단추를 열고 살며시 젖히면 어머니의 가르침과 지난 세월이 실타래처럼 풀려 나올 것만 같다.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곱게 자라니라. 봄바다도 좋을 사람들과 인연 만들기를 가르치던 어머니. 꼿꼿한 3대만큼이나 올곧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다. 삼배가 만들어지기까지요 여정같이 고달픈 삶 속에서도 3대같이 살아오신 어머니. 이제는 낡아 풀기 없는 삼배적삼처럼 힘없이 처진 어머니의 어깨가 내게는 아픔이고 눈물이다. 풀물을 먹여 다리면 금방 빳빳해지는 삼배적삼처럼 어머니의 어깨에 풀물을 들일 수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뚝 물방울 하나가 적삼 위로 떨어진다. 밤새도록 재봉틀에 앉아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달빛에 젖어 처연하게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삼배적삼 위로 겹쳐와 파도로 일렁인다.
가을엔 코스모스가 피고 신태식, 때마침 쏟아지는 한여름 소낙비는 우산으로 가리는 곳조차 사치로 보였고, 그 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은 이 우주 공간에 오직 나만 혼자 있는 듯 공포와 외로움과 함께 빗속에서 떨고 또 떨어야 했다. 몇 해가 지난 후 엄청난 홍수로 윗산에 공원비원의 산사태가 났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이 무너져 떠내려간 공동묘지가 TV 뉴스에서 방영되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산소를 찾아갔다. 아, 다행이다.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듯 아침에 시원한 공기 속에서 엄마 산소는 상큼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내리고, 그런 밤이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힘들 만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초희, 이정화. 굽이져 흐르는 물처럼 자상하고 거친 땅을 적셔내는 비처럼 자애롭고, 나무 그늘 사이로 불어드는 선선한 바람처럼 향기롭고, 다독이며 여린 싹을 돋우는 흙처럼 포근해야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진 않았느냐. 벚꽃 향기에 끌려 날아든 나비를 따라 자신도 모르게 후원으로 들어서던 유희경은 누각위에 기대서서 연못을 바라보고 서 있던 초이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어느새 현숙한 규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던 그녀의 모습은 꽃잎을 잡으려고 날아들던 때의 밝음은 사라지고, 섬섬 옥수 같은 얼굴에는 외로움이 출렁이고 있었다. 도무지 이곳이다 저곳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모란꽃이 떠오르더구나. 아씨가 모란꽃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향기를 채워야 할 모란꽃이 떠오르더란 말이지. 착각 홍성진. 사랑인 줄 알았지요. 그대의 사랑은 오히려 나였음을. 지금 그대의 자리가 비어버린 곳에 자리한 것은 나였음을. 그대도 그랬나요? 나로부터가 아닌 그대로부터 시작되었기를. 그렇게 비가 내려 땅이 젖듯이 무심히 흘린 마음.
보리개떡 이규정. 이전이나 다름없이 정심을 먹고 나서였다. 커피를 잡아두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가 날아들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쫓아가는 책상에는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이 주저앉았다. 누군가 하면서 잡아드는 핸드폰에서는 은호의 목소리가 반기듯이 날아들고 있었다. 큰일 났어. 순이 할머니가 며칠도 못 넘길 것 같아.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지난 주말에 요양병원으로 끌려간 순이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오기는커녕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요양병원에서도 은호가 늘어놓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도 그 누구보다 반겨주던 순이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정정하게 보이던 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단편소설 보리개떡 중에서 늦은 귀향 최희영. 이호는 논길로 곧장 들어섰다. 희망 나눔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덕령산 자락에 있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옅은 갈색 지붕. 9월 한낮 따가운 햇볕에도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교량 아래 외북천에서 물이 흘렀다. 며칠 전에 내린 비 탓일 것이다. 개울가의 구절초가 인제야 겨우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었다. 꽃향기를 날려야 할 때인데 이제야 꽃봉오리가 만들다니. 계절 감각조차 잃어버린 구절초가 안타까웠다. 구절초 좀 마시고 가거라. 사발에서 시큼한 구절초의 짙은 향기가 상피세포를 자극했다. 어머니나 드세요. 이호는 시큰둥하게 약사발을 밀어냈다. 배 아프면 어쩌려고 그랴. 약사발을 밀어낼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어릴 때 이호는 자주 배가 아팠다. 수업 중에도 배가 아파 양호실에 자주 갔는데 어머니가 다려준 구절초즙을 마신 날은 신통하게 아프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자연석 입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무지개주의보 이나영. 태풍이 지나간 곳은 폐허가 된다.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당장의 내일도 보이질 않는다. 누군가는 삶이 여기서 끝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남겨진 가장 큰 힘이 있다. 흔들리는 몸을 기댈 수 있게 서로의 등을 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들.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맞다. 어떤 태풍을 겪어도 삶이 계속될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 길목에서 강명숙. 무성했던 나뭇잎들 서서히 물들어 갈 때 마음 하나 덜컹거리더니 가을 닿을 무렵 마지막 비에 우수수 떨어질 때 다 끝났다 싶더니 겨울 초입 이리저리 뒹굴다 바짝 말라 물이 지어 날아갈 때 비로소 마음 비웠다. 아, 군중으로 살다 가면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 물이 지어 날아간다. 바느질의 변천사 김종찬. 장에서 실족사한 가장의 비보가 마른 장마에 천둥만 쳤다. 너절한 죽음은 더 이상 꿰맬 수가 없었다. 집안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구멍 숭숭 난 자리에 찬바람이 살을 내었다. 그녀의 바느질은 집에서 공장으로 옮겨갔다. 꿰맬수록 터지는 실밥. 오남매의 밥줄을 쥔 그녀의 손놀림이 바쁘다. 실을 뽑아 침을 바르고 바늘 귀에 꿰어 한 땀 한 땀 두꺼운 철판을 꿰매어 간다. 바느질은 불꽃놀이와 같아서 한 땀 한 땀에 별꽃이 떨어지더니 이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럴 때마다 끈적끈적한 쇳물은 굳어서 시린 구멍을 메운다. LNG 운반선 선미 블럭을 야무지게 꿰맨다. 아이들의 우울한 마음을 감싸 안으며 꿰맨다. 금이 간 쌀독을 매끄럽게 꿰맨다. 텅 빈 가장의 빈자리를 자상하게 꿰맨다. 그녀가 꿰맬 때마다 옷고름이 자지러지며 불꽃이 튄다. 성주산 숲길. 홍영수. 차령 산맥이 곱게 빚은 숲길을 걷는다. 숲의 깊은 숨소리를 듣는다. 달짝지근한 숲향이 코끝을 스친다. 탐욕에 찌든 때를 화장골 개울물에 씻어내며 숲에서 시옷과 피읍의 이파리와 길에서 기억과 리을의 길을 떼어낸다. 우와 이의 모험마저 흩날려 보낸다. 순간 숲과 길이 사라지고 아홉 구비를 넘나드는 명짓바람은 기암괴석을 휘어잡고 일필휘지로 산자락을 가른다. 다디단 전나무 숲내음이 귓불에 매달리고 음표를 주렁주렁 매단 산새소리가 눈에 들려온다. 마음을 잃고 몸을 놓는다. 흔적 없이 허공을 나는 새처럼 숲은 나를 잊고 내가 숲이 되어 발자국 없는 발로 내가 걸어간다. 풍경이 명수에 떴다 잠기며 또 다른 풍경이 되듯 녹슬고 구세 먹은 내 영혼은 심원동 계곡물에 씻기며 새로운 내가 된다. 삶의 거친 바람이 도려낸 상처의 깊은 곳을 더듬어 찾는 내 모습. 이곳에서 참나로
거듭난다. 비늘, 신진년, 난장구석. 비늘이 켜를 이루어 쌓여 있습니다. 비린 흔적 어디에도 물고기의 행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물기를 잃은 채 말라가는 저 겉옷을 들추면 그물 깔린 바다의 소란을 되짚을 수 있을까요? 한창처럼 포성이 들립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흑백 사진 속 헐렁한 군복을 입은 어린 삼촌은 늙지도 않았는데 빛이 바랬습니다. 누런 무명바지 벗어둔 채 전쟁으로 끌려간 15살은 어느 땅에서 포로가 되었는지 송환되지 않는 소문은 더욱 비립니다. 비늘리로 비늘이 또 쌓입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를 옷자락들 흘려보내면 삼촌이 벗어둔 누런 무명바지 꺼내보던 할머니처럼 바다는 몰래 울진 않겠죠. 난장구석. 무성한 소문들 둥글게 수북합니다. 몸 누이지 못한 삼촌의 무덤처럼 텅 빈 울림이 비석도 없이 가라앉습니다. 고뇌를 염하다 이형철. 폭풍이 지나가도 땅구멍이 다 막혔다. 한낮에 새하얗게 쏟아져 내린 울음소리 나의 몸에 철썩 달라붙었다. 노란색이 눈을 아프게 쏘아대는 날 나는 들숨날숨 지나갈 때면 긴 호흡이 샘물처럼 소리 없이 퍼올려진다. 가을에서 내년 봄까지 내 온몸을 염한다. 모루 정문숙.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초록 양철문을 연다.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녹스나우성이 일제히 터져 나온다. 아버지 대신 뽀얀 먼지를 둘러쓴 거미줄이 먼저 달려와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다. 거미줄을 떼어내려 손을 뻗자 어머니는 그것마저 그리웠던 듯 그만두라며 내 손을 잡는다.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선다. 주인은 떠나고 기계마저 드러내 말문이 막혀버린 정미소는 텅 빈 가슴을 열어젖히고 한바탕 넋두리라도 풀어놓을 기세로 한때 주인이었던 손님을 맞이한다. 정미소의 수문장으로서 기세 등등하던 양철문은 아버지의 헛기침처럼 두어 번 쇳소리를 내다 스스로 다치고 만다. 찢기고 허물어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별빛 같은 햇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어머니와 나는 무대 위에 주연 배우처럼 서 있다. 세포, 박서영.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했다. 온몸의 신경세포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집약되어
다른 잡생각은 들어오지 않았다. 어쩌다가 들어왔다가도 먼저 들어와 전부를 차지하고 장악한 신경세포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갔다. 그녀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해내려고 귀를 세웠다. 휴대폰만 쏘아보고 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에는 틀림없이 곁에 누군가 있었다. 그래서 냉정한 척, 조금 아는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 곧 벨이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는 시베리아 벌판 회오리 바람같이 차디찬 목소리가 아닐 것이다. 감미롭고 달콤한 음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듣기만 해도 움츠려드는 냉기 가득 찬 목소리는 아니다. 누가 나를 원하는가 정상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나는 오히려 담담했다. 질문을 쏟아내던 엄마는 어디로 간 것인지 방으로 들어와서는 멍하니 앉아 계셨다. 나는 점심을 준비했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국수를 삶았다. 찬물에 헹군 국수를 그릇에 담고 오이와 양파를 썰어서 국수 위에 올렸다. 양념통을 꺼내서 국수 위에 부었다. 참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어 쟁반에 담고 방으로 가져갔다. 우리는 말없이 비빔국수를 먹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으니 일단 먹어야 했다. 제 시간에 맞춰 끼니를 해결해야 속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엄마는 국수를 먹는 내내 내 모습을 한참 보고 있다가 드셨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고 다시 방에 앉았다. 앉기 무섭게 엄마가 말했다. 일상에서 일상과의 일상으로의 일상. 남희. 8월의 뜨거운 하늘 위에 헐떡이고 있는 태양. 도심 속 아스팔트는 지친 질초로 넘쳐나고 열에 들뜬 얼굴 위로 맺힌 땀방울. 제열의 횡포로 뜨거운 아즈랑이의 숨결과 늙은 가로수의 숨가쁜 열기 속에 한없이 늘어진 팔뚝. 허한 기운이 시름시름 달려든다. 빈 화폭 안으로 들어온 정지한 도심의 신호등. 초록 신호를 막 지나치던 자동차에 꺼져버린 전력을 다한 질주에 침묵의 시선을 묶어버리고 허공 속에 허둥대던 낡은 발자국 소리는 화폭 안으로 성큼 겁없는 한 발을 디뎠다. 때 아닌 무더위가 누르는 납 같은 무게로 잔뜩 찡그린 태양에 지친 헐떡임. 저기 혈색을 잃어 창백한 얼굴에 홍조를 띄울 힘찬 시동을 걸어보자.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한낱 무모한 비상을 꿈꾼 이카루스의 펄럭이는 날개짓 속으로 지금의 푸른 정맥의 박동 소리를 들릴 싱싱한 플러그를 꽂을 시간. 펄떡이는 강에 붉은 심장을 향해 뛰어오른 연호의 팔팔한 회기에 멈춰버렸던 시동이 켜지고 정지한 화폭 속으로 날아든 이카루스의 불타는 푸른 꿈. 강줄기 위를 힘차게 역류하면 또각 낡은 발자국 제 갈 길을 찾아 돌아섰다. 기억과 삶. 한국근로자 문화예술인협회 고문 김은배. 인간은 기억을 통해 살아간다. 그런데 최근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얼음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한다.
세월 속에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은 경험이 쌓여가는 만큼 수월해진 반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감각적인 기억들은 선명하지 않다. 선명하지 못한 것이 기억뿐일까? 작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이나 새로운 각오 따위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